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긋나긋하게 천천히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제가 기획했던 강좌가 0회차, 그다음 1회차, 그다음 2회차 해가지고 오늘이 2회차 마지막 촬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총 3개 이제 강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회차 이게 마지막 이제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요청사항이 많았어요. 이게 좀 이것도 풀어달라, 저것도 풀어달라 좀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조금 문제를 몇 개를 풀까 봤는데 일단 문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식은 9, 10, 11, 12, 13, 14, 15, 16 그러니까 몇 개야? 아무튼 졸라 많아요. 그 다음에 서답형은 3, 4, 5, 6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것저것 개념 설명하면서 촬영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꼭 영상 참고하시고 포인트 개념은 꼭 알고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시기 간결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원테이크를 쭉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회차는 마지막 회차입니다. 2회차입니다. 차근차근 따드릴게요. 일단 근데 설명의 맥락이 제가 이제 문항 세팅하면서 객관식 9번이랑 객관식 10번은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9번, 10번을 한 번에 털 건데 9번, 10번의 공통적인 맥락 이겁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문제에서 다항식에 나온 셈에서 나머지가 똑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잘 봐요. 나머지가 같다는 말이 나와버리면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풀이 마인드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나머지가 똑같다 했을 때 그 나머지를 이항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마인드로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면 그냥 빼버렸을 때 제껴집니다. 그냥 날아가겠죠. 따라서 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제거한다는 마인드. 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제거한다는 마인드가 9번 문제고요. 제 이제 문제를 따라오시면 이게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냐면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얘를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보시면 위다 써야겠다. 잘 봐. 얘부터 쓰겠습니다. 1번. 뭐냐면 만약에 fx라는 식이 있어. 얘를 문제에서 뭐 x마이로 나눴대. 그럼 몫이 있겠지. 그다음 나머지가 뭐 상수로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요 나머지랑 만약에 똑같은 fx식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제곱 더하기 5로 나눴어. 그럼 몫이 다른 게 있겠지. 근데 나머지가 똑같다 했어. 자, 봐봐. 얘네 둘이 똑같다고 해버리면 보통 처음에 이 나누는 식 fx가 똑같지. 따라서 fx가 똑같다고 해버리면 얘를 그냥 이항시켜 넘겨버립니다. 그렇지. 넘겨버린 순간 그 다음 뭐냐면 요 식과 그럼 요 식이 뭐야? 똑같단 마인드예요. 맞지? 그래서 이 두 식 같다고 놓고 풀어버리면 지금부터 같다고 놨을 때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항등식 마인드로 풀면 됩니다. 이때는 보통 언제 하냐? 나누어지는 식이 똑같을 때 주로 이렇게 푸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앞에 나누어진 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 fx 여전히 또 x마2로 쓰겠습니다. x마2로 쓰시고요. 뒤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잠깐만 한 모금 마시고 갈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gx로 나눴어. gx를 뭐 이제 다르겠지. 뭐 x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다른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똑같다고 칩시다. 이때는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뭐 나머지 r로 쓰겠습니다. 상수니까. 뭐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거 r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f마 r, 즉 이항시켜서 f마 r이랑 g마 r이랑 같다는 보장이 없어. 따라서 이 두 식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이 달라질 때는 보통 뭐 하시냐면 이 상태로 그냥 쭉 뭐 하시냐면 빼버립니다. 차에서 얘를 뭐 한단 말인데요? 제거한단 마인드가 좋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대로 순서는 있기 때문에 9번부터 먼저 털겠습니다. 갑시다. 원래 9번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원본이. 갈게요. x에 대한 당원식이 있는데 나오는 식이 ax 세제곱에다가 덕에 b가 있고요. 얘를 뭐라 했냐면
ax 더하기 b로 나온다 했어. 뭔가 몫이 있을 거야. 그걸 q1이라 했습니다. 뒤에 나머지가 이제 있는데 그걸 r1이라고 했습니다. r1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식은 뭐가 나오냐면 ax 4제곱에 더하기 b가 있고요. 똑같은 식으로 나눕니다. ax 더하기 b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몫은 달라질 거고요. 이때 더하기 R2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R1과 R2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 맞지? 얘가 똑같다고 나와 있으면 나머지가 똑같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나누어지는 식이 달라요. 그럼 이때 뭐 하겠어? 마인드가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얘를 그냥 제낍니다. 근데 뭐 위에서 아래 거 빼도 되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도 됩니다. 아래에서 위 거 제끼겠습니다. 제껴버리면 여기서 R1과 R2가 뭐가 되죠? 날아가십니다. 아시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얘에서 빼버리면 B마저도 날아가실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X 세제곱 묻겠습니다. 그 다음 X 마 1 단순 계산 빨빨 스킵할게요. 이 정도는 당신들이 그 퍼즈 눌러놓고 잠깐 짱구 돌려놓고 맞다 그러고 이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 몇 개는 그냥 스킵 쭉쭉 때리겠습니다. 갑시다. AX 더하기 B로 묶일 거고 그럼 여기서 뭐야? Q2마 Q1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 항등식일 거 아니야. 항등식이란 좌우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는 좌측에 있는 인수 구성과 우측에 있는 인수 구성이 같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근데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A, B가 뭐라 했냐면 A, 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랑 B가 곱한 게 0이 아니란 얘기는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야. 맞지? 따라서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잘 봐. 여기 있는 X의 인수가 요 인수가 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만약에 X의 인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B가 0 돼요. 그럼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되겠어? X마 1인수가 요게 여기 있다는 얘기야. 요 주황색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따라서 요 식이 이제 x마 1인수 같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게 a에 x마 1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로 이걸 정리해버리면 b가 뭐가 되겠어? b가 마 a로 정리됩니다. 아시겠지? 그럼 이걸 토대로 위의 식을 쭉쭉 정리해버리면 갈게요. 바로 첫 번째 나온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살짝 콩 아래다 쓰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a에다가 x 세제곱에 마 1로 정리되고요. b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얘가 b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나누는 식이 뭐가 되겠어? a에 x마 1 됩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이 정도는 곱셈공식이 보이셔야 돼요. 맞지? 그러면 뒤에 식이 이제 뭐가 되면 몫이 q1일 텐데 q1이 그냥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되고요. 문제에서 R1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R1 값이 0 나옵니다.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Q1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밑에 걸 보시면 내가 어떻게 되실 거야? 잘 봐. A로 묶을게요. 그럼 이제 X 4제곱 마 1 될 거고요. 나누는 식은 역시나 A 곱하기 X 마 1입니다. 근데 이제 곱셈공식 또 써버리면 이 식이 뭐가 되겠어? 이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뭐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대십니다. 얘 역시도 나머지가 빵으로서 R2가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현재 뭐야? Q2인 겁니다. Q1에다가 문제 뭘 대입하라 했어? 2를 때려박고 Q2에 1대를 박아서 곱하시면 답 28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현재 차에서 나머지를 제거한다는 마인드 문제가 9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는 뭐냐? 똑같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나머지가 똑같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나머지가 같다는 말 나오면 제 수업 듣고 이대로 그냥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10번입니다. 10번을 보시면 역시나 이제 fx가 뭐로 나오냐면 잘 봐. fx를 문제에서 이렇게 나눠요. 2x제곱 더하기 5x 마 3을 나누는데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한 걸 쓸게요. 문제는 2x제곱 더하기 5x 마 3이 2x 마 1, 그 다음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으로 인수가 됩니다. 얘를 나눌 거 아니야. 근데 나눴는데 나머지가 뭐라 했냐? 더하기 8x 그 다음에 뭐야? 마 4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얘기 또 뭐라 나오냐면 다음 얘기는 마찬가지로 fx를 또 뭐로 나누겠어?
2x제곱 더하기 x마 1로 나눕니다. 2x제곱 더하기 x마 1 역시도 인수분해가 되셔서 어떻게 되냐면 2x마 1, 그 다음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로 됩니다. 그럼 혹시 뭔가 또 다르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똑같다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잘 봐. 나머지가 똑같지? 그치? 근데 똑같은 식을 나눕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넘기고 만약에 얘 역시도 넘긴다고 했을 때 이 문제 메시지가 그럼 뭐겠어? 이 식과 이 식이 뭐하다야? 완벽히 같은 식이 된다야. 그러면 두 식 같다고 놔버리면 지금부터 빨간색 밑줄 친 거를 등으로 엮어버리면 이거 항등식 됩니다. 항등식이면 인수분해가 같아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문제는 F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거를 G라 했어요.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현재 제가 만약에 얘를 QX라고 했을 때 QX의 차수가 가장 낮으셔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뭐 10차, 11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겠어? 가장 낮은 뭐 1차, 2차 이런 걸 후보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역시나 같다는 얘기인데 2x-1, 2x-1 똑같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1인데 여기 x 더하기 1이 없지. 그러면 무조건 이게 여기 존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따라서 x 더하기 1은 적어도 인수에 있어야 되고 그럼 적어도 1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 역시도 뭐가 되겠어? 얘 역시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x 더하기 3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수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늘 최고차항계수 즉 상수인수는 따로 체크하시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따라서 얘가 뭔지 몰라요. K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적어도 뭐야? 이 Q는 적어도 1차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F1이 뭐라고 나와 있냐? X마 1로 나오는 나머지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을 때려박았을 때 12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쭉 1 때려박은 결과 10이다라고 털어버리면 K값이 나오겠지. K값이 뭐 나오시냐면 1 나오십니다. 맞지?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 가능하십니다. 맞지? 따라서 그거를 문제에 뭐라 하셨어? 가장 낮은 걸 G로 했기 때문에 그냥 G를 뭐라 쓰시면 돼? 2x 마 1, 그 다음 뭐야? x 더하기 3에다가 그냥 x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몇이야? 8x, 그 다음에 마 4 쓰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는 거야? G2를 구하는 거여서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아시겠지? 이 정도 넘어갈게요. 다음 갑시다. 잘 보세요. 11번 같은 경우는 요것도 그냥 곱셈 공식 문제인 건데 학생들이 이제 곱셈 공식이 몰라서가 아니라 도형 분석이 안 됩니다. 깝깝하지 그런 거 보면. 잘 봐. 이 문제 포인트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해가지고 또 직각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메시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닮은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닮음으로 길이 위를 보시는 건데 그냥 문제 빨빨 털어버릴게요. 이거 원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모의고사가 원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제 A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맞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깔끔하게 이제 정사각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쭉 들어 맞춰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정사각형은 뭐야? 한 내각이 다 90도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제 문제에서 각을 체크해버리면 잘 봐. 여기 90도고요.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럼 너네 이제 뭐가 보셔야 되냐면 잘 봐. 여기 90도고 아씨 이 상태에서 90도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봐. 가장 큰 A, B, C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랑 얘랑 다 무슨 구조야? 세 개 다 닮은 구조입니다. 근데 닮음인데 문제에서 B, C의 길이를 뭐 줬어? 루트 10이라고 줬어요. 그럼 잘 봐. 얘부터 얘까지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고 얘부터 얘까지가 X시고요. 얘부터 얘까지가 Y입니다. 맞지? 그러면 뭐 x 대 y 대 루트 10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를 보시면 PQ 근데 PQ가 이제 7분의 2 루트 10이야. 근데 잘 봐.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여기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얘가 7분의 2 루트 10이라 나와 있으면 얘 역시도 뭐인 거야? 얘가 7분의 2 루트 10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비율을 이제 닮음으로써 볼 수 있는 건데 잘 봐. 그럼 뭐겠어? 얘가 7대 몇이란 얘기야? 7대 2란 얘기야. 얘는 7분의 7로 볼 수 있잖아. 따라서 비율을 동그랗게 치겠습니다. 얘를 7대, 그럼 얘를 뭐야? 2비율로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어디도 되냐면 잘 보세요. 좌측 사이드 뷰를 봤을 때 얘 역시도 7대 2일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를 그러면 이제 빨간색 쓰겠습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2비율, 그럼 여기 몇 비율이야? 여기가 5비율이십니다. 맞지? 여기가 7대 2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러면 잘 봐. 여기 전체가 7비율이고 5비율인데 전체가 X지.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이제 만약에 주황색으로 체크하신다면 길이 체크 주황색 할게요. 그럼 얘가 몇인 거야? 7분의 몇이야? 5? X가 될 거라고요. 맞지? 근데 잘 봐. 빗변에서 요 길이를 갈 때를 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랑 큰 거 다 닮은 했잖아. 빗변에서 요 짧은 변을 간다고 치시면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볼게요. 빗변에서 y를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갈 거면 루트 10분의 y를 곱해야지 여기서 이게 됩니다. 써드릴게요. 여기서 뭘 곱해야 한다고?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10분의 y를 곱해야지 빗변에서 이제 이 값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빗변에서 루트 10분의 y를 곱해야지 요거 한 변 길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요거 한 변 길이가 이 노란색과 똑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주황색에다가 이 루트 10분의 y를 곱한 게 노란색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써버릴게요. 잘 보세요. 그럼 7분의 몇? 5. x에다 곱하기 뭐야? 루트 10분의 y를 조져버리면 얘가 몇인 거야? 7분의 2 루트 10이 나오십니다. 맞지? 그러면 77은 날려버리고 루트 10 올려버리는 순간 5xy가 몇인 거야? 5xy가 20 나오시면 따라 xy 몇이야? 4 나오셔요. 근데 xy 곱이 나왔지. 근데 첫 번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도 뭐도 알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야? 얘 제곱이시니까 몇이 나와? 얘가 10 나오십니다. 맞지? 자, 문제는 이제 구하시는 거는 x 세제곱 몇을 구하는 거야? y 세제곱을 구하는 건데 사실 얘를 구한다는 목적 자체가 x마 y 요걸 세제곱 치시고 더하기 3xy다. 이미 xy 구했습니다. x마 y를 곱하면 될 텐데 그럼 목적은 뭐겠어? x마 y만 구하면 끝입니다. 그럼 x마 y를 어떻게 구하겠어? 잘 봐. x마 y의 제곱이란 곱수로 털어버리면 얘에서 얘 두 배 친구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이겠어? 2입니다. 따라서 x마 y 자체는 양수로서 루트 2가 되시고요. 여기다 루트 2 때려 박으시면 답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게 모의고사 원본 문제인데 얘가 변형이 나와도 저 닮음 쓴다는 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닮음을 잘 보시고 기룡에 빨리빨리 털어보는 게 중요하십니다. 아시겠지? 넘어갈게요. 다음 갑시다. 12번입니다. 요거 그냥 복수평면 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뭐 4일 때 그거를 제가 기호화 시킬 거예요. 따라서 기호하면서 이제 어떤 색깔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다 막 판서 덧칠하다 보면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겠지만 시간 흐름 순서를 보시면 뭐 필기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갑시다. 제가 설명한 옛날에 뭐 했냐면 3주기 숫자에다가 플러스 1한 게 6주기 숫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복수평면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오픈 강좌 때 복수평면 설명을 안 했어도 바로 지난 1회차 수업 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빵이라는 이제 방정식과 x제곱 마 x 더하기 1은 빵이라는 방정식의 관계성, 그래서 x 대신에 x마이를 대입하면 된다. 이제 x 대신에 x마이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행이동을 1만큼 옮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금행을 그냥 바로 털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궁금하면 진짜 직접 찾아보십시오. 알겠지? 갑시다. 자, 12번에서 개념 설명은 지금 안 합니다. 왜?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가 중간에 1회차 이거는 개념 설명은 1회차 있지? 1회차에 몇 번이었냐면 1회차에서도 12번이었습니다. 맞지? 12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념 설명은 잘 보세요. 복소수 Z에 대해서 이제 나온 식이 i분의 몇이야? i분의 Z 마 Z 바가 양의 실수란 얘기는 뭐냐면 이 말 뜻은 Z의 허수부가 양수란 얘기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Z 제곱분의 뭐라 나와 있냐면 Z가 실수라 나와 있는데 그럼 저 이제 늘 이거 K로 깔아버리면 실수 나와버리면 다음 얘기가 뭐야? 1 더하기 Z분의 Z 제곱 또한 실수인데 뭐 다른 실수값 일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얘 K 프라임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했었냐면 얘 Z를 X로 간주해서 방정식으로 본 다음에 Z가 그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만약에 정리해버리면 KX제곱에 마 X에다가 더하기 K는 빵 이 방정식의 근이 Z 바인 거고 실계수일 때 허근 항상 켤레근이다요. 마찬가지로 얘를 정리하시면 X제곱에다가 몇이 되냐면 마 K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 K 프라임은 빵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맞지? 그럼 잘 볼게요. 요거 두 근의 값이 ZZ바 얘도 ZZ바예요. 근데 근계간 털어버리면 ZZ바가 예분의 A이기 때문에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럼 예분의 막 K 프라임 즉 뭐가 되겠어? 막 K 프라임이 두 근의 곱일 텐데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1입니다. 맞지? 그럼 K가 뭐가 되겠어?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K가 K 프라임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Z랑 Z바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몇? 1은 빵이라는 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Z랑 Z바입니다. 그럼 이게 몇 죽이야? 이거 3죽입니다. 지금부터. 삼주기가 나올 텐데 심지어 삼주기 숫자에서 허수부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편각이 120도짜리입니다. Z는 갚게요. 문제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 자, 3주기 깔끔하게 숫자는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 일자리 원입니다. 그러면 Z라는 거는 편각 110도짜리로서 여기 찍힐 거고요. 그럼 Z반은 켤레로서 여기 찍힐 겁니다. 맞지? 근데 문제를 보시면 Z 더하기 1 나와 있어요. 자, 문제 써드릴게요. 문제가 Z의 N승 더하기 Z바의 N승 더하기 Z 더하기 1에 다시 N승 더하기 Z바 더하기 1의 N승 이 값이 0이시면 안 된다 했고요. N은 30 이하 자연수였습니다. 잘 보세요. Z가 여기야. 플러스 1 때려버리면 얘가 1로 가가지고 얘가 Z 더하기 1 됩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1 때려버리면 여기가 되셔가지고 얘 뭐가 돼? Z 바 플러스 1 됩니다. 맞지? 자, 이 상태를 딱 보시면 자, 복수평면상에서 원점 대칭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원점 대칭으로서 부호가 반대여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빵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원점 대칭으로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시냐면 요거 또한 빵 됩니다. 맞지? 그러면 현재 이거 그대로 가시면 이건 n이 몇일 때야? n이 1일 때입니다. 따라서 너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n이 1 돼버리는 순간 이거 뭐가 돼? 0 됩니다. 합이. 근데 문제는 뭐야? 0이시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n은 1이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색깔 구분 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잘 봐.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합시다. 갈게요. n이 몇일 때? n이 2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2일 때는 동그라미 색칠할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n이 2일 때. 2일 때는 동그라미로 가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제곱을 치겠다는 얘기인데 얘 제곱 치면 얘가 1로 갑니다. 따라서 얘가 되시고요. 얘 제곱 치면 1로 갑니다. 맞지? 얘 제곱 치면 어디로 가시냐면 얘로 갑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십니다. 얘 제곱 치면 1로 가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 4개 값을 다 더하시잖아? 0 안 나오십니다. 따라서 n이 2일 때는 0 안 나와요. 일단 n이 가능하겠지. 잘 보세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n이 3일 때는 체크 표시 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둘 다 3주기 숫자이기 때문에 얘 세제곱 치면 1로 가고요. 얘도 세제곱 치면 1로 가십니다. 맞지? 근데 얘를 세제곱 치면 1로 가고요. 얘도 세제곱 치면 1로 갑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서로 원점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합하시면 빵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n이 3일 때는 뭐가 돼? 0 되셔요. 자, 다음 갈게요. n이 몇일 때? n이 4일 때 가겠습니다. n이 4일 때는 세모 표시로 가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보세요. 요거 3주기 숫자였기 때문에 이거 4제곱 치면 요거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역시나 얘도 그대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됩니다. 맞지? 그럼 요거 두 개는 이제 그대로 다시 가게 되고요. 요거 3제곱 치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가? 얘가 1승, 2승, 3승, 4승 가서 1로 갑니다. 여기로. 맞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모 2 겹치고요. 얘 역시는 그럼 어디로 가? 1, 2, 3, 4승 돼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보셨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n이 4일 때 요 세모값 2개, 세모값 2개 이렇게 합이기 때문에 역시나 n이 4일 때 0 안 됩니다. 맞지? 그럼 n이 5일 때 보겠습니다. n이 5일 때는 마지막입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n이 5일 때. n이 5일 때 마지막에 보시면 5일 때는 박스 값을 표시할게요. 박스 값으로. 맞지? 잘 봐. 그럼 얘가 n이 얘를 5접 쳐버리면 얘가 1로 가십니다. 맞지? 그럼 얘도 5접 치면 어디로 가? 얘를 5접 치면 1로 가십니다. 맞지? 근데 얘를 5접 치잖아? 그러면 얘를 5접 치면 1로 가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시고요. 얘를 5제곱 치면 1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네모 박스 값의 4개 합인 건데 얘랑 얘랑 원점 대칭, 얘랑 얘랑 원점 대칭 따라서 n이 5일 때 빵 됩니다. 뭐 n이 6일 때는 뭐 볼 필요가 없지. 이거 n이 6일 때도 봐야 된다라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버리면 나도 너의 지식 수준이 존나 의심이 된다. 이게 뭐냐? 야, 얘 6제곱 치면 1로 갈 거고 얘 6제곱 치면 1로 가고 얘 6제곱 치면 1로 이렇게 되고 다 1로 갑니다. 따라서 n이 6 돼버리는 순간 이거 싹 다 뭐야? 모든 값이 1 되십니다. 야, 1을 4번 더했는데 절대로 0 나올 수가 없지. 맞지? 그럼 역시나 이제 7 이유는 볼 필요가 없지.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요거 자체가 3주기였고 얘도 3주기였고요. 얘가 6주기고 얘 6주기였습니다. 3과 6의 최소 공배수가 6이기 때문에 어차피 통틀어서 6주기까지만 보시면 그 다음 패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6개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7부터는 패턴 똑같이 발동되므로 0이 아닌 값은 사실 이제 보시면 2, 4,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안 되는 애는 이제 해석하시면 애는 뭐야? 짝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0 이하의 짝수 개수이기 때문에 답은 15입니다. 아시겠지? 다음 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다 줘야겠다. 가봅시다. 13번은 이게 수식이 이게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는 수식이다 라고 하면 편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지적 수준이 아직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기 쉽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풀이를 좀 이것저것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 요거 이제 맥락은 제가 처음에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머지 등장 부분 체크하셔라. 등장이 아니지. 체크하셔라 라는 이제 메시지인 건데 요 얘기도 개념상 따로 안 합니다. 왜? 요거 제가 0회차 때 0회차 처음 올린 영상입니다. 0회차 때 서답형 6번에서 설명한 적, 서답형 6번 아닌데 객관식 10번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0회차 거 객관식 10번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사람 따로 안 합니다. 잘 보세요. 나머지 등장 부분 보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F가 다항식인데 차수는 무조건 first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얘가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야? x제곱의 마 2x에다가 다음 수식이 더하기 2입니다. 그 다음에 fx 나와 있고 더하기 뒤에 몇이야? 6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실제 fx를 구해도 되고 fx 안 구해도 됩니다. 실제로 디테일하게 내가 말한 건 디테일하게 안 구해도 답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중간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f가 만약에 n차로 씁시다. 그럼 좌측도 이제 우측도 차수가 동차야 되기 때문에 좌측은 2n차가 나오고요. 우측은 n 플러스 2차 나오십니다. 따라서 등호 성립할 거면 n은 일단 2차가 확실해요. 맞지? 근데 이제 뭐냐면 n은 2차라고 이제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너네가 이제 봐야 될 건 이런 거야. 주어진 수식을 나머지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현재 4차야. 4차식에서 얘가 몇 차인 거야? 2차입니다. 2차로 나눈 얘가 2차인데 얘를 몫이라 볼 거고요. 그럼 2차고 상수기 때문에 얘를 뭐라 볼 거야? 나머지라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식해서 괜찮다고. 그럼 어차피 나머지 등장 부분이란 얘가 한 번도 안 곱해진 건데 제가 수업 때 뭐라 했었냐면 제발 나누어지는 식을 나누는 식으로 표현해야지 식이 간결해지고 그래야지 계산 실수도 안 나시고요. 계산 실수 난다고 정말 징징 짜지 마시고 시킨 대로 따라 하십시오. 잘 보시면 이게 마 2x에다가 더하기 2로 표현해봐. 그러면 마 3이 나타날 거면 지우개가 잘 봐. x제곱에 마 2x에다가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로 표현했을 때 마 3 구조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5가 필요하십니다. 맞지? 이 타임에 그러면 잘 봐. 얘를 x제곱 마 2x 더하기 2로 나눌 거고 몫식 fx고 나머지가 6인 건데 그럼 지금부터 당신들은 나머지 등장 부분 어디만 보시냐면 어차피 얘가 똑같아서 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거기 나머지 안 나옵니다. 따라서 너는 뭐만 보면 돼?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당신들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 등장 부분 보시라는 메시지로서 결국 그냥 바로 f 마 5가 몇인 거야? 6이라는 게 뽑아져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실 얘로서 fx의 디테일을 구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이제 n이 만약 2차라면 fx를 보통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 잘 보세요. 일단 가이드는 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잘 봐. f 요걸 이제 쭉쭉 때려봐 보면 이렇게 돼요. a에다가 x제곱 마 2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5 그냥 쓸게. 마이너스 5에 뭐가 돼? 제곱. 맞지? 더하기 b에다가 x제곱 마 2x 더하기 몇? 2에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마 5. 맞지? 그 다음 더하기 몇이야? c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잘 봐. 문제 자체는 아까 뭐였냐면 얘로 나눈 몫이 얘잖아. 그럼 몫은 잘 봐. 얘가 지금 얘만 보시면 돼. 얘만. 여기서만 이제 몫 보시면 돼요. 얘로 묶었을 때 딱 한 번만 묶었을 때 이제 걸러지는 게 f다 라는 관점을 가시면 fx가 바로 이렇게 나와요. fx 몫이 얘는 두 번 곱해지지. 따라서 한 번만 딱 빼버리면 x제곱 마 2x 더하기 2가 되실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처리하고 얘까지 곱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곱하기 2 처리하시게 되면 이제 한 번은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이야? 10a 되십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얘로 딱 한 번 묶어버리면 앞에 뭐가 남으면 b가 남을 거라고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얘가 fx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십니다. 맞지? 그럼 개수 비교를 많이 털어버린다면 어차피 최고참 개수인 a는 똑같고 잘 보세요. 마 2a가 x개수인데 b여서 그럼 b가 뭐가 돼? 마 2a 되십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보시면 2a다가 마 10a니까 마 8a야. 더하기 몇이야?
B가 나오십니다. 얘가 C란 얘기잖아.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이제 몇이 되는 거야? 얘가 B가 마 10A이기 때문에 C라는 건 뭐야? 마 10A 되십니다.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왜? A, 그 다음 뭐가 돼? x제곱에 B 자체가 마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이야? 2x. 그 다음에 C가 뭐야? 마 10이었기 때문에 마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봐. 이 상태에서 f 마 5가 6이라는 걸로, 자, 얘가 6이라는 걸로 때려 박았을 때 A 값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하냐? 행여나 fx를 구하시오 얘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A 값이 25분의 6 나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잘 봐. 써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다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하시오 문제는 이걸 구하시는 거야. f k 더하기 2. 그 다음에 뭐야? 마 f k 마 1. 요거에다가 분 뭐에 뭐가 깔려 있냐면 f7 마 f5가 깔려 있습니다. 이 값이 뭐인 거? 2인 거를 구하셔야 해서, 자, 이제 fx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서 k 값 구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풀이법을 이것저것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별표 치는 수식 있지? f가 몇 차야? 2차입니다. 맞지? f가 2차인데 이 별표 친 수식은 만약에 fx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만약에 f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x마 뭐 축이 p 꼭점 y좌표 q 이렇게 나오고 칩시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실제로 이 빨간색의 수식 있지? 어떤 함수값 차이 비율값, 요거 a랑 q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거 다 약분되거나 삭제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다가 k 플러스 2대를 받고 k만 1대를 그거 빼잖아? 요거 빼는 것 때문에, 잘 봐. 머릿속에 직접 해보세요. 빼는 것 때문에 q가 날아가십니다. 여기서. 여기 있어. q가 날아가요. 그럼 a는 어떻게 되시냐? q가 날아갔을 때 그럼 요 수식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요 수식에서 위에도 a 향이 이제 묶일 거고 분모에도 a 향이 묶일 거야. 그럼 a가 뭐가 돼? 약분되는 구조가 나와. a는 약분, q는 빼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fx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q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만 중요해? 축이치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자, 아까 f에서 봤을 때 얘를 보시면 축이치가 뭐야? 1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은, 잘 봐, 축이치가 중요한 이제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gx를 새롭게 지정해가지고 만약에 x마 1의 제곱으로 봐. 왜? 이거 축이 축이 1이잖아. 그러면 이 수식을 뭐로 봐도 괜찮은 거냐면 얘를 그냥 뭐가 되냐? g 뭐 k 더하기 2에서 빼기 뭐야? g k마 1. 요거를 이제 뭐로 나눈 거? g 몇이야? g 7에서 빼기 뭐? g 5. 요게 2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때려박고 정리를 해서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보이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학교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자, 솔루션 2 가겠습니다. 솔루션 2는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만약에 조금 지적 수준이 이제 괜찮다면 이제 미적분 또는 수투 내용이겠죠. 자, 봐봐. 얘가 만약에 f가 2차야. f가 2차라고 봅시다. 2차일 때 이걸 하셔야 돼요. f 베타 마 f 알파. 즉 베타와 알파의 평균 변화율이 있지. 요거는 사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f 프라임 2분의 몇?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요거의 평균 변화율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접선 길이가 똑같다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알파 값이 있고 베타 값이 있을 때 요 알파 베타 사이에 평균 변화율 있잖아. 그치? 요거는 뭐야? 여기 딱 센터 포인트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지점에서의 뭐랑 똑같은 거야? 길이랑 똑같습니다. 접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따라서 저 별표 친 수식을 제가 지금 방금 쓴 요걸로 만약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잘 봐. 갈게요. 솔루션 2입니다. 맞지? 솔루션 2를 보시면 저 수식을 F 뭐야? K 더하기 2 마 F K 마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K 더하기 1에서 K 마 1을 빼면 이거 3 나오십니다. 곱하기 뭐가 되겠어? F7 빼기 뭐야? F5 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2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원래 3, 2가 없기 때문에 다시 뭐 해줘? 2분의 3을 곱해 주십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이게 2라는 해석인 거잖아. 맞지? 그럼 잘 봐. 요거는 이제 뭐라고 보신 거냐면 F 프라임 몇이야? 요거 두 개의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K 더하기 2분의 1로 보시고.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곱하기 F 프라임 몇? 6 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3 친 게 몇이다? 2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도 괜찮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F 프라임 구한다면 몇이 될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2A에다가 뭐가 돼? 2AX에 마 2A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되느냐? 2A에 X마 1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쭉쭉쭉 때려박고 해도 금방 나오십니다. 역시나 이 상태에서 가도 A가 약분되는 구조는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빨리 풀면 좋긴 한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을 아우르는 메시지는 사실 이게 괜찮고 초록색 쓴 거 이제 만약에 미적분 1이나 수2까지 했다고 보시면 요까지 조금 보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14번입니다. 뭐 계산은 마무리 하세요. 갑시다. 14번은 최적화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좀 말씀드려 갈게요. 14번 가기 전에 메시지 전달부터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도방 수업은 제가 진짜 미친 도방 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업하게 되면. 도방은 자신 확실하게 제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갈게. 뭐가 필요하냐면 접는 라인 나타났어, 만약에. 사실 뭐 도방만 자신 있냐나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갈게. 접는 라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대칭 라인을 간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대칭이란 말이 등장했다는 딱 메시지만 가지고 대칭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 완벽하게 합동구조가 등장합니다. 합동이 등장하면 어디가 같은지 어디가 또 같은지 자꾸 체크하십니다. 근데 접는 라인이 나왔을 때 당신들 해야 될 행동이 있어. 뭘 하시냐면 대응점을 연결합니다. 이 행동을 꼭 하셔야 돼요. 대응점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 수직 상황이 나오십니다. 그럼 뭐가 수직이냐면 대응점 연결 라인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대칭 라인을 제가 L' 할게요. 이 L과 L' 수직 관계입니다. 그럼 수직 관계로 하고 나면 이제 90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닮음 딱 쫙쫙쫙 털어버리면 끝입니다. 아시겠지?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잘 보세요. 예, 직각 사다리꼴이 나왔을 텐데 직각 사다리꼴의 가장 킬링 포인트는 이제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직각 삼각형 만들었을 때 빗변의 중심이 가장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럼 빗변의 중심을 찍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등차 수열 구조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잘 봐 이런 거야. 무조건 이제 직각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 아니라 직사각형이구나 라고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직이고 수직인 건데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셔야 했어. 그럼 넓이를 구하면 애들이 대부분 다 사다리꼴이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지. 그러니까 나누기 2 한다는 얘기 자체가 평균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평균이라는 거를 이 빗변의 중심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평균이 뭐가 되실 거냐면 가운데 요 파란색 라인이 요거와 요거의 평균 됩니다. 그러면 난 뭐 할 거냐면 무조건 이 직각사다리꼴은 요거랑 그냥 평균 높이인 얘랑 곱으로 봐가지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분석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직사각형이냐면 봐. 얘를 싹 끊어가지고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보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직사각형이잖아. 맞지? 가로, 세로.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딱 붙인 구조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분석 들어가시면 좋다고요. 무조건. 맞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랑 평균 높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럼 바로 털어버릴게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식이 간결하게 털어야 됩니다. 문제 몇 번이야? 14번입니다. 비슷한 맥락 문제가 나중에 도박 문제에서 나오고 이게 좀 시중교재 많아요. 갈게.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뭐 으아짜 그다음에 접어가지고 폭망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알겠지? 그럼 갈게요. 문제에서 접는 라인이 뭐가 되냐면 접는 라인이 요거 되십니다. 맞아? 그럼 저기서 이제 맞춰드리면 접는 라인을 제가 L' 볼게요. 알겠지? 이제 대응점 연결을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 접었기 때문에 요거 대응점이 일로 가십니다. 맞지? 그러면 저 두 점을 쓱 그어버리는 순간 잘 보세요. 이렇게 싹 그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100% 수직입니다. 맞지? 그럼 대응점 연결이랑 무조건 수직 관계인 거고 얘를 그러면 이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합동 나온다. 대응점 이제 연결 짓고요. 합동 나온 얘기는 어디가 같은지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겠지. 접었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조건상 뭐가 나오냐면 우측 상략이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 길이가 정사각형 2예요. 2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A지. 그럼 여기도 뭐야? A입니다. 한 변 길이가 2로서 여기가 뭐야? 2마 A가 되실 거라고요. 맞지? 그러면 이 좌측 상단 여기서 얘가 수직이어서 피타 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피타 털어버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B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2마 A 제곱 때려버린 게 A 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 제곱 양변 제껴버리고 그럼 뭐가 나와? B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몇이야? 0 나오는 구조로서 B제곱이 몇이야? 4A 아이고 뭐 여기까지만 쓰자. 네, 여기까지 되십니다. 자, 첫 번씩 나왔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잘 봐. 보시면 요거에서 잘 봐.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2입니다. 맞지?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요거의 기울기를 만약에 보신다면 요거의 기울기는 B분의 몇인 거야? 2인 거야. 맞지? B분의 2인 건데 잘 봐. 얘랑 수직 관계지. 그러면 제가 지금 L', 제 기울기를 쓰면 항상 그거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터시면 되냐면 이렇게 쭉 털었을 때 얘 역시도 몇 대 몇이야? 기울기가 B 대 2 구조가 나오겠지. 얘는 기울기가 몇일 거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만약에 이제 뭐 수직 기울기를 본다고 치면 마이너스 몇이기 때문에 2분의 B이기 때문에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 대 2일 거라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문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다리꼴 있지?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다리꼴 넓이 S가 문제는 8분의 13입니다. 근데 얘를 8분의 13으로 이제 볼 때 무조건 내가 뭐라 했어? 얘 뭐라 했지? 그럼 여기서 직각할 얘랑 얘 센터 포인트가 여기 잡힐 거라고. 맞지? 그럼 쭉 수화를 떨궜을 때 잘 보시면 어차피 사다리꼴 넓이는 지금부터 얘 곱하기 얘일 거라고. 그럼 두 개 곱한 게 얘란 얘기인데 야 여기 지금 이 길이가 몇이야? 2일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요거의 길이를 뭐라고 봐야겠어? 요거의 길이를 두 배 친 게 있기 때문에 16분의 몇인 거야? 13인 거라고. 맞지? 그러면 잘 봐.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게 짝짝짝 다 튀어나옵니다. 봐. 내가 아까 뭘 했어? 얘와 얘의 평균이 얘라 했잖아. 그러면 당신들은 요거와 요거의 평균이 요거란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절반 깠을 때가 얘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두 개 더한 게 8분의 13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그럼 이쪽 우측의 요 길이는 뭐가 될 거야? 얘는 8분의 13마 A겠지. 그래야지 얘랑 얘를 더하고 반토막 까버리게 얘 나올 거라고. 맞지? 그럼 봐. 잘 보시면 이제 파이널 끝났습니다. 얘부터 얘까지가 A고요. 요거 길이가 8분의 13마 A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 길이 있지. 요 길이. 여기 수직까지 딱 끊었을 때 요 길이는 뭐라고 봐야겠어? A에서 얘를 제낀 거이기 때문에 2A 마 몇이야? 8분의 13으로 보셔야 됩니다. 맞지? 근데 아까 뭐야? 기울기가 마 2분의 B잖아. 맞지? 그럼 무슨 얘기했어? 요 길이에다가 몇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어? B분의 2 곱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2A 마 8분의 13에서 뭐 곱하냐면 B분의 뭐 곱한 게 2를 곱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아까 2라고 했을 거 아니야? 2라고 나시면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날려버린 순간 결국 뭐가 나와? 여기서 나온 수식은 2A 마 8분의 13이 몇인 거야? B인 거야. 그럼 얘랑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 2A가 있으면 여기 4A가 몇이겠어? 4A가 4분의 몇? 13은 2B일 거라고. 따라서 요거를 이제 쫙 때려 박으시면 B에 관한 식이 나올 거라고. 그거 식 정리한 거는 지나가는 도구나 카우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로 털겠습니다. 아시겠지? 계산 실수한 거가 있나만 확인할게요. 계산 실수한 거 없습니다. 갑시다.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해버리는 순간 이제 B 4B 제곱이지. 갈게요. B가 2차방 나오십니다. 그럼 4B 제곱에다가 다음 식이 뭐냐면 마 8B에다가 더하기 3 나오십니다. 그럼 B 값이 잘 봐. 인수분해 돼요. 얘가 2B. 그 다음에 다시 뭐야? 2B.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마 3, 마 1로 되셔요. 그럼 B 값 수보가 뭐 나와? B 값 수보가 2분의 1 나오시고 또 하나 B 값이 뭐 나와? 2분의 3 나오십니다. 맞지? 그럼 2분의 1일 때 A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쭉쭉 때려박아서 A 값도 찾아내시면 A 값이 B가 2분의 1일 때 뭐가 나와요? 16분의 17 나오십니다. 이 정도는 그냥 계산 빨리빨리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여기도 뭐야? 16분의 몇이야? 25 나오십니다. 이렇게 한 쌍 나와가지고 뭐야?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을 해서 내가 시간 지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너네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겠어? 요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지? 넘어갈게요. 다음 15번이랑 16번이십니다. 가보자. 15번
할만합니다. 갈게요. 요거는 중간에 개념 설명을 이거를 이제 스킵할 거예요. 무슨냐면 제가 분명히 어떤 수식이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왔을 때 괄호 안에 있는 이제 얘랑 얘 역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설명했냐면 이거는 어딜 참고하시냐면 영회차 서답형 6번을 참고하십시오. 그때 설명 한번 털고 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설명 이제 디테일 많이 안 할 거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인수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고요. 근데 다항방정식에서 인수란 얘기는 사실은 뭐야? 근이란 얘기인 겁니다. 맞지? 얘는 뭐냐면 이 결합값은 바깥식 구성한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때 했습니다. 갈게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계수일 때 허근 항상 켈레근이다 라는 맥락이 중요하십니다. 뭐 fx가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k가 자연수로 나와 있고 잘 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일단 주어진 수식 fx가 x세제곱에다가 더하기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야? bx 더하기 c라고 나와. 근데 몇 차야? 3차입니다. 맞지? 그리고 다음 가조건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뭐야? fx가 x 더하기 k에 gx라고 나와요. 맞지? 그러면 얘가 3차고 1차고 그럼 g가 몇 차겠어? g가 100% 2차로서 수식은 뭐 x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2차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뭐가 나오냐면 봐. 나 조건에서 F2가 마 3이야. 그럼 봐. 잘 보세요. 문제 준 거에 F2를 줬어. 그러면 2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F2가 몇이 나와? 2 더하기 K에다가 G2가 나올 거라고. 맞지? 근데 이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F2가 결국 뭐야? 얘가 봐.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좀 이따 쓸 거고요. 자, 다음 갈게요. 다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다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데 잘 봐. 다조건에서 G, X 더하기 I에다가 얘는 K 더하기 뭐야? 4G2 이거의 한 근이 뭐라 했어? 한 근을 K라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근은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 K값이 어떤 상수고 4G2도 어떤 상수일 거야. 그럼 얘가 뭐야? 결과값이야. 결과값은 뭐야? 바깥식을 구성합니다. 그럼 얘가 뭘 구성했어? 인수를 구성할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인수는 사실 뭐야? 근에 대한 정보입니다. 맞지? 근데 심지어 G는 몇 차야? 2차입니다. 맞지? 따라서 K값을 때려박았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G 이 괄호 안에 G 어떤 똑같은 이제 쓸게요. 맞지?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K 때려박으면 K 플러스 I일 거고 맞지? 근데 얘가 된다는 얘기는 항상 허근은 켤레근이기 때문에 K 마 I도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얘가 뭐라 했어? 인수 구성이라고 봐도 되지만 다항방정식에서 인수는 근 얘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얘를 근으로 가서 인수 분의 꼴로 쓰는 것보다 내가 그랬지. 영상 내가 뭐라고 했냐면 2차 방 작성 가능 사항은 두 근을 알 때랑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때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인수분의 꼴이 아니라 합과 곱으로 털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합이 뭐야? 2K야. 따라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 GX라는 거는 어차피 100%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2차식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이 뭐야? 2K로서 X제곱 마 2KX 쓰시면 되고요. 이 곱은 K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 얘가 지금 인수분의 꼴을 그냥 풀어 쓴 거야. 맞지? 심지어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이거 더 이상 안 쓰는 거야. 상수계수 안 쓴 거야. 더하기 이제 뭐라고 봐야 돼? K에다가 더하기 뭐야? 4G2인 거 아니야. 맞지? 이제 차근차근 구하는 건데 잘 봐. 여기서 나온 조건 또한 괄호 안에 2인 거 줬고요. 여기 지금 나온 수식 또한 괄호 안에가 2인 걸 줬습니다. 그럼 너네 이 수식에서 x에 뭘 때려박은 거 활용하겠어? x에다 2를 때려박아야겠지. 맞지? 그럼 x에다 2를 때려박아서 수식을 정리 때릴 건데 봐. 2를 때려박아. 그럼 넘기면 뭐가 돼? G2인데 4G2가 넘어가니까 마 3G2입니다. 맞지? 그럼 2를 때려박아. 그럼 K제곱이 창창 정리할 K제곱. 그럼 뭐가 되냐면 2 때려박았을 때 마 4K.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더하기 K 있으니까 마 3K로 하겠습니다. 맞지? 그럼 상수항 볼게요. 2 넣으면 4. 여기 몇이야? 1. 그럼 더하기 몇이야? 5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 여기 G2가 사실은 뭐야? G2가 K 더하기 2분의 몇인 거야? 마 3인 거잖아. 맞지? 따라서 저 G2를 다 때려박고 나서 K 더하기를 올려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 9라는 값이 K 더하기 1 곱하기 뭐야? K제곱 마 3K 더하기 5 됩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K는 뭐가 돼? K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야, 얘 K 더하기도 자연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 새끼가 이제 9의 약수일 거 아니야. 약수인 건데 K가 8인 경우랑 K가 뭐야? K 더하기 1이 3인 경우랑 뭐야? 9인 경우 보면 되는데 정리하시면 K가 1 뭐야? K 더하기 1이 몇이어야 돼? 요거 뭐야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없지? K 더하기 2지? 아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K 더하기 2입니다. 맞지?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요 K 더하기 2 값이 뭐 3이거나 아니면 9이거나 그거 보면 되는데 K가 그럼 뭐가 돼? 이 K 더하기가 3밖에 안 되면 따라서 K가 몇인 거야? 1 되시게 됩니다. 알겠지? K가 1이 나왔어. 그럼 잘 봐. K가 1이 돼버리면 G2 값이 나오겠지. 그냥 안 그냥 G2가 몇이야? K가 1 돼버리는 순간 G2는 마 1입니다. 맞지? 그럼 잘 보세요. GX를 정리하겠습니다. 차근차근 X제곱. 맞지? K가 1이었지? 그러면 1창은 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몇? 2X입니다. 맞지? 그러면 얘가 K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2. 여기까지가 몇? 3. 그럼 그냥 쓸게. 더하기 3. 맞지? 그 다음에 G2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이야? 4 되실 거라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GX를 구해버리면 X제곱에 마 2X에다가 마 1 되시는 게 G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fx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a값, b값, c값 구하는 거여서. 그래서 요게 gx에다가 x 더하기 k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fx는 뭐 마지막에 계수 전개는 직접 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방금 k가 g가 뭐 나왔어? x제곱에 마 2x에다가 마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계수 비교 쭉쭉 터시면 답은 나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괄호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 몇 번이야? 16번이십니다. 16번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식으로 털면 하루 왼종일 터는데 그래프로 따면 그냥 한 방에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고 가봅시다. 16번입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16번을) 보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너네 이걸 알아야 돼. 잘 봐. 이제 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fx랑 gx 곱한 게 마 x 몇이야? 4제곱에다가 더하기 몇이야? 4x 세제곱. 그 다음 몇이냐면 더하기 52x 제곱 쭉 쓸게요. 마 112x. 그 다음 뭐야? 마 384라고 나왔을 때 야,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잘 봐.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마 4,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x마 8, 그 다음에 x 더하기 6이 되십니다. 자, 애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fx랑 gx가 둘 다 2차여야 돼. 근데 야, 생각을 해봐.
꼭 둘 다 최고참 계수가 뿔마 1이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너네 이거 뿔마 1이라고 간주했다가 나중에 실수 나시고요. 사실 이거 뿔마 1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있습니다. 따라서 곱했을 때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값 후보가 뿔마 1이 아니라 뭐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kx 제곱 쭉 간다고 쳤을 때 gx가 어떻게 됐으냐면 마이너스 뭐야 k분의 1 x제곱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k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3인지 9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그 후보군이 원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마지막에 k값 찾는 게 이제 관건인 거고, 야 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fx가 x마 1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맞지? 야,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는 팩트가 100% 뜨겠지. 그럼 최고참 계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100% 음수일 거라고. 맞지? 그러면 현재 인수를 f가 2차니까 두 개를 가질 건데 그 두 개 가진 게 뭐냐면 축이 1 나오기 위해서 인수를 두 개 할 수 있는 후보는 첫 번째 뭐야? 이렇게 두 개 가지시면 축이 1 나오십니다. 맞지?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두 개 가지시면 또 한 번 축이 뭐 나와? 1 나오십니다. 그래서 F가 인수를 이렇게 두 개 갖거나 이렇게 두 개 갖거나 그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 식으로 타는 게 아니라 개빨리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0을 때려 박으면 결국 F0 그 다음에 G0이 몇인 거야? 마 384인 거예요. 맞지?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온 식이 뭐가 나오냐면 F0 더하기 G0이 뭐라고 줬어? 92라고 줬습니다. 맞지? 그럼 잘 봐. 92인데 지금 합과 곱을 하고 있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F0을 A라고 놓을 거고 얘를 B라고 놓겠습니다. 맞지? 그럼 A,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을 작성하신다면 잘 봐. T제곱에다가 합이 얘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야? 92 T 그럼 뭐가 돼? 마 384는 빵 이렇게 돼. 그러면 T마 96이 있으면 됩니다. 맞지? 그럼 T 플러스 몇? 4로 되셔가지고 결국 T 값의 후보가, 즉 A, B 후보가 뭐 96을 하나 가지면 마4를 하나 가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 96과 마4는 0일 때 함수 값, 즉 Y좌편이겠지. 근데 봐. 얘가 G가 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래프로 따지면 한 방에 나와. 이걸 식으로 터는 게 아니야. 잘 봐. 1번 경우 보겠습니다. 1번 경우는 뭐라 봐야 되냐면 잘 봐. 인수가 뭐가 돼? 확실한 거는 여기가 이제 마 2랑 몇인 거야? 4인 거야. 그럼 축이 100% 뭐야? 1이겠지. 근데 이게 100% 최대값이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볼일 거 아니야. 근데 0이라는 게 어디 있어?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랑 4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0이라는 거. 그럼 0이 다음 값이 뭐야? 100% 양수입니다. 그럼 둘 중 양수 뭐야? 얘일 거라고. 맞지? 그럼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걸 먼저 또 보신다면 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이차함수가 있을 때 X축을 쭉 그어봐. 이번 경우에서는 현재 보시면 마 6이랑 8이 절편일 거라고. 따라서 봐. 얘가 마 6으로 적고요. 얘를 8로 놔. 그럼 여전히 두 개 센터 포인트는 축은 1일 거고요. 근데 0이라는 값이 마 6보다 왼쪽이 아니라 역시나 또 여기 있습니다. 0이라는 값이. 그럼 또 0일 값이 뭐야? 양수야. 따라서 무조건 96이라는 값이 뭐가 될 거야? 얘가 F0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봐. 이때 fx라는 게 인수를 얘 두 였기 때문에 x 더하기 2, 그 다음 뭐야? x마 4를 가질 텐데 0일 함수 값이 9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0은 넘 마 8입니다.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해? 마 12가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 얘 나오십니다. 두 번째는 fx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수가 x 더하기지. x 더하기 6이랑 그 다음에 x마 8일 텐데 역시나 0일 때 함수값이 96 나와야 되기 때문에 0대를 바꾸면 여기까지 뭐야? 마 48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해? 마 2가 필요하셔요. 따라서 후보군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이 한 방에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뭐야? F1에 가능한 값합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넣고 더하시면 답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객관식 문제였고요. 다음 갈게요. 서답형 가겠습니다. 와, 졸라 많네.
가보자. 서답형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아. 왜냐?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 그냥 닮은 구조 보는 되는 문제여가지고 진짜 요거는 할만합니다.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또 한 번 대각선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평행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각이 계속 나올 거고요. 같은 각이 나오면 닮음 나옵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 대각선이 쭉쭉 질러버린다면 닮음을 보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잘 봐. 여기 길이가 알파고 얘 길이가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4입니다. 맞지? 근데 이 상황에서 닮은 구조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잘 봐. 요거랑 첫 번째는 이제 뭘 보시면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 껴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있지, 빨간색 두 개. 요거를 보면 되는 건데 현재 모르는 게 관계성에 의해서 이 좌측 상단 얘를 모릅니다. 그럼 얘 K로 잡아 그냥.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나온 식이 뭐냐면 알파 대 K가 뭐가 되냐면 베타 대 2 대십니다. 맞지? 그럼 뭐가 되냐면 잘 봐. 알파 대 K가 베타 대 2이기 때문에 내항이고 외항업 질러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K 베타가 몇이야? 2알파가 나오십니다.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저기 우측 하단에 2랑 4가 있잖아. 맞지? 2랑 4를 이제 활용하신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라색 갈게요. 요거랑 뭐랑 닮음이겠어? 여기 위에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졸라 유치한 모래시계 그림이라고 하잖아. 요거 이제 닮은 구조입니다. 맞지? 그럼 또 하나 이제 기령을 써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알파 대 6이겠지. 맞지? 알파 대 6이 그럼 뭐가 돼? 다시 베타 대 몇인가? K 대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6베타가 몇인 거야? K 알파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때 우측에 있는 거를 양변을 그냥 쭉 나눠버려. 그럼 뭐가 될 거야? 여기서 이제 K가 뭐야 이거? 베타랑 알파가 약분되는 구조입니다. 그치? 따라서 베타 쌩까고요. 알파도 쌩까입니다. 그럼 K제곱이 10이기 때문에 K값이 몇인 거야? 이러면 K값이 2루트 3입니다. 맞아?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이제 뭘 내겠냐면 X제곱에다가 X제곱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 루트 3X 더하기 그 다음 뭐야? 12 루트 3은 빵이라는 거에 두 근을 몰아줬어. 알파랑 베타를 줬습니다. 그러면 잘 봐. K가 2 루트 3이면 얘를 쭉 대입해 여기다가. 맞지? 그럼 양변에 이 쌩까시고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루트 3에다가 베타를 곱한 게 몇인 거야? 이게 2인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잘 봐. 두 근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곱이 몇일 거야? 12 루트 3이십니다. 뭐 이상한데? 알파입니다. 알파. 맞지? 그럼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파 대신에 때려박는 순간 루트 3 뭐가 돼? 베타 제곱 자체가 12 루트 3이어서 베타 제곱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은 베타 값이 뭐야? 2 루트 3 나오십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루트 3 곱한 게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뭐야? 알파 값이 뭐야? 6 나오십니다. 맞지? 따라서 요게 두 근의 합임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가 6, B가 2입니다. 마무리하세요. 다음 갑시다. 서답형 4번입니다. 맞지? 서답형 4번은 이거야. 주어진 식에서 윤환형 등식이 나오게 된다면 주어진 수식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더하거나 빼는 구조로 갈 텐데 주어진 수식을 문제는 1이 아닌 서로 다른 복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수식 쓸게요. 1마 뭐가 나오냐면 Z2 윤환형 등식이 뭔지 모르면 이것도 직접 찾아오세요. 제가 현장에서 개념 수업할 때 설명 다 털었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1마 Z 뭐야 3에다가 Z2가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뭐야 1마 Z1 분의 몇이냐 Z3입니다. 이 값이 우측에 K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K마일의 몇 승이야? 얘의 3승 값을 구하셔요. 잘 봐. 분수꼴이 나와 있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다 올려서 다 형식꼴로 바꿔. 알겠지? 바꿔버려. 그럼 뭐가 되냐? Z1이라는 게 K에다가 1마 Z2가 되십니다. 맞지? 두 번째 갈게요. Z2라는 게 뭐가 되겠어? K에다가 1마 Z3 되십니다. 다음은 Z3라는 게 K에다가 1마 Z1이 돼요. 이게 주어진 수식이에요. 주어진 수식을 뭐 하시라고? 더하거나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차근차근 여기서 얘를 뺄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뺄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겠습니다. 맞지? 그럼 그 뺀 식을 차근차근 써버리면 이거 빼? 그럼 뭐가 돼? Z1 마 Z2가 되시고, 맞지? 그럼 뭐가 되냐? K에다가 Z3 마 Z2 됩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Z2 마 Z3 되시고요. 그러면 얘에서 빼버리면 K에다가 Z1 마 Z3. 마지막은 여기서 얘 제껴버리면 Z3 마 Z1. 요 값이 K에다가 Z2 마 Z1 되십니다. 얘가 주어진 수식 지금 뺀 식이야. 근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좌우의 모든 세 개의 식을 봤을 때 인수 구성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쌀을 다 뭐해? 곱해버려. 곱해버리면 얘랑 얘는 부호 차이, 얘랑 얘도 부호 차이고요. 얘랑 얘가 부호 차이입니다. 그러면 부호 차이인 게,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세 개가 이제 차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1 3승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곱해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실 거라고. 그러면 곱하고 약분 털어버리면 K세제곱 몇 나와? 마 1 나오십니다. K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실제 K가 실수로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왜? 인수에 털어버렸을 때. 이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뒤에서 이게 6주기 숫자이거나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뭐부터 보시면 좋겠어?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말이 안 돼요. 잘 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 순간, 잘 봐. 이거 세로 다 더해봐. K가 마이너스 1 때 하겠습니다. 세로 싹 다 더해버렸을 때 좌측식이 Z1 더하기 Z2 더하기 Z3가 돼요. 맞지? 근데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얘 마 Z2, Z3, Z1 됩니다. 그럼 우측을 보시면 역시나 Z1 더하기 Z2 더하기 3 될 텐데 마로서 마이너스 몇이야? 3 나와서 이게 같을 수가 없어. 맞지? 그럼 K가 뭐야?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K가 실수인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무슨 얘기였어? 여기에서 6주기 숫자는 얘기야. 그치? 근데 실제는 예고하는 거지. 잘 봐. 그러면 K 마 1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겠어? 넘겼을 때 K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상황은 뭐겠어? 결국 K제곱의 3승 K 몇 승 구하는 거야? 6승 구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지. 따라서 그냥 뭐가 되겠어? 이거 그냥 답 1입니다. 알겠지? 그 1로 잘 찍은 놈들도 많던데. 자, 다음 가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서답형 5번입니다. 서답형 5번도 크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쫄아서 못 푼 거지 실제로 풀어보면 괜찮네 라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갑시다. 문제가 이제 Z가 뭐가 나와 있냐면 A 더하기 B가 나왔는데 문제는 B가 음수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수식 정리하는 게 중요해. 잘 보시면 Z분에 뭐가 나와 있어? 루트 Z 바가 나와 있고요. 요거에서 우측이 1 더하기 몇이야? I Z 뭐? 바 더하기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Z분의 Z 바. 그다음 뭐야? I 나와 있습니다. 잘 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혈레끼리의 곱은 100% 실수고요. 복소수의 상등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수부랑 허수부 똑같다고 보시는데 양변에 Z를 곱해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Z 바가 될 거고, 그럼 얘가 1 더하기 I에 Z 바, 그 다음에 Z를 괄호에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Z 더하기 Z 바가 되십니다. 근데 너네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얘도 실수고 또 하나 뭐야?
얘도 실수입니다. 근데 잘 봐봐. 좌변이 켤레끼리 즉 실수 루트를 그럼 얘 뭐가 돼? 얘 실수입니다. 그럼 100% 우변도 뭐가 돼? 실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변에서 허수 부분이 날아가셔야 됩니다. 허수 부분이 등장한 이유는 이 i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야? i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 맞지? 따라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질 때 허수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써버리게 되면 요거 더하기 이게 뭐가 된다야? 그게 0이다야. 그런데 잘 보세요. Z가 A 더하기 B 하기 때문에 얘를 몇 A로 가? 2A 더하기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의 합일 거 아니야, 얘는. 여기다 써야겠다. 잘 봐. Z 바 더하기 0일 건데, 그럼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먼저 쓸게요. 그럼 몇 A? 2A가 몇이다야? 0이다라는 첫 번씩이 나오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좌변이 실수이기 때문에 우변의 허수부가 빵에다 쓰셨고요. 또 하나는 실수를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실수부는 얘랑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루트 Z 바가 뭐란 얘기야? 얘 곱해버리면 Z 바. 그럼 얘가 뭐야? 이 정도는 볼게요. 그럼 뭐가 돼? Z 바가 절대 0일 수 없습니다. 0 될 거면 그냥 A, B 둘 다 빵이 되는데 B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 0 될 수가 없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이 값이 뭐야? 1입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 털어버리면 이 값이 1이어서 A 값은 뭐가 돼?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현재 1이야. 그러면 원래 B제곱이 뭐라고 보실 거냐면 4분의 3일 거라고. 근데 그럼 B 값은 뿔맛값 나올 건데 B가 음수기 때문에 B는 뭐라고 보셔야 돼? B는 마 2분의 루트 3으로 보셔야 됩니다. 맞지?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Z가 뭐가 돼? 2분의 마 1에다가 마 루트 몇? 3하여 된다는 얘기는 이게 몇 주 숫자야? 3주기 숫자입니다. 3주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의 스트레이트 세개합이 뭐 나와? 빵이 나오셔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Z의 10승.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나오냐? 분모는 Z 바 더하기 Z 바의 제곱 해서 쭉쭉쭉 어디까지 가시냐면 Z 바의 10승까지 갑니다. 근데 분자든 분모든 지금 잠깐만 판서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해서 Z 몇 승? 10승까지를 분자에 깔았고요. 다시 분모는 뭐야? Z 바 더하기 Z 바의 제곱해서 어디까지가? Z 바 10승까지인 건데 얘가 3주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세개합이 빵입니다. 근데 분자를 보시면 항이 10개야. 그럼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 9개 제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Z가 3주기면 Z 바도 3주기 때문에 쓱 제끼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이 값을 구하시고요. 그럼 Z 바분의 몇이야? Z 구하시면 됩니다. 맞지? 근데 너네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3주기가 돼버리면 Z 제곱이 Z 바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또 하나 뭐겠어? Z 3주기면 얘 제곱이 뭐야? 이거일 거라고요. 맞지?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 얘가 그냥 분자를 얘로 바꿔가지고 얘가 Z 바가 되십니다. 알겠지? Z 바가 돼버리면 결국은 뭐겠어? 현재 Z가 적었기 때문에 Z 바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켤레기 때문에 더하기 뭐야? 2분의 루트 3i가 되시겠지. PQ 곱하면 답은 마 4분의 루트 3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답형 6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답형 6번은 그래프를 조금 개형 보는 게 중요해요. 와, 원테이크로 가기 졸라 힘드네. 씨. 가보자. 서답형 6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나오냐면 a의 x제곱마 2x 다음에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a가 양수건 음수건 사실은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 축이 몇이야? 축 x가 1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문제가 제한 범위를 줬어. t부터 어디까지냐면 t 플러스 2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f가 아니라 준 건 이걸 줬습니다. 절대값 fx에 이거의 뭘 줬냐면 맥스 값을 줬습니다. 그 맥스 값을 뭐라 한 거야? 얘를 g, t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잘 봐. 현재 f 그 자체가 절대값 올려버렸지. 근데 원래 오리지널 f가 축과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뭔지 몰라.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f가 위버리건 아버리건 축과 안 만나도 접어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건 뭐냐면 만약에 축과 안 만났을 때 f 절대값을 보겠습니다. 안 만나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얘가 절대값입니다. 맞지?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축과 교점이 두 개가 이제 뚫고 지나가서 치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위버리건 아버리건 상황 자체가 무조건 꺾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그러면 1번 경우는 2번 경우 봐야 되는데 1번 경우가 100% 아닙니다. 자, 아닌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축이 몇이야? 1입니다. 자, 아닌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1번 경우에서 아닌 이유는 먼저 봐. 축이 x가 1입니다. 맞지? 봐. 거기에서 가조건은 나중에 쓸게요. 그냥 가조건 쓰긴 써놓고 마지막에 씁시다. 잘 봐. 가조건에서 마지막에 g0 더하기 몇이야? g1이 8이어주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조건입니다. 잘 봐. 나조건에서 이게 나와요. 결국 G0 맞지? 얘랑 G K를 만족하는 K의 미니멈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잘 봐. K의 마이너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거의 해석은 K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그래프 해석할 때는 뭐냐면 특수상황부터 잡고 들어가는데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얘기는 특수한 상황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럼 요거 상황을 이제 보고 들어가야 돼요. 맞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등호 성립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K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갖는다는 얘기는. 따라서 잘 봐. 당신의 체크 포인트는 뭘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G0을 보신다면 K가 현재 T가 몇인가 0인 거기 때문에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잘 보세요. 0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인 거라고. 근데 0부터 2까지로 털어버린 순간 잘 봐. 축이 1이기 때문에 좌우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 구조 이렇게 나오십니다. 맞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0. 여기 몇이야? 2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파란색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GT인데 그러면 이때 최대값 라인은 그냥 뭐로 보시면 돼? 요게 현재 G 몇이야? 얘 G0을 보시면 돼요. 맞지? 근데 잘 봐. 이 타이밍에 만약에 G 아까 K가 마이너스 1 가능하다겠지? 이거 수직 따라가시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보시면 제한 범위가 마 1부터 어디까지야? 폭이 2짜리이기 때문에 1까지 하십니다. 맞지? 그럼 뭐가 돼? 1부터 마 1까지를 털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이쯤 나오고 1이 이렇게 가십니다. 여기서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십니다.
같을 수가 없지. 맞지? 따라서 1번 그래프 안 됩니다. 따라서 뭐야? 답은 2번에서 나오십니다. 2번에서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잘 봐. 현재 문제 중요 포인트는 G0이 나오시고요. 역시나 또 G0이 나오십니다. 근데 G0에서의 양끝 경계가 0이랑 2야.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 0과 2의 위치 판단입니다. 자,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봐.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 1이라는 게 뭘까? G마 1일 때 있지. 이때 우측 경계가 현재 1인데 1은 현재 이 문제에서 축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거 설명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지? 잘 보세요. 이번 경우에서 첫 번째는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봐.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알겠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축은 100% 뭐야? 1일 거라고. 맞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쭉 봉긋 올라갔다가 접하는 요 라인을 일단 볼게요. 이 경계 라인입니다. 자, 잘 봐. 만약에 여기 전보다 마이너스 뭐야? 아니,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0 여기. 맞지? 그러면 0이 여기 있으면 좌우 대칭으로서 여기 2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맞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G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딸게요. 계속 G0일 때 제한 범위를 파란색으로 갈 겁니다. 했듯이.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최대 라인, 최대 값을, 맥스 값을 Gt라 했는데 그러면 요때는 현재 뭐가 될 거야? 요때가 T가 현재 뭐야? 0일 때이기 때문에 맞지? 그럼 얘가 뭐야? G0 라인입니다. 근데 현재 얘랑 K가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상황이 나와줘야 돼 문제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T가 뭐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우측이 1이고 좌측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100% 우측이 현재 1 나오셔서 1부터 쭉 갈 건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경계를 쭉 내려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 되십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의 이제 라인 자체가 뭐가 잡히는 거야? 요 라인이 얘가 G 몇이야? 마 1 되는 거야. 같을 수가 없지. 맞지? 그럼 잘 봐. 이 문제의 해석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이 이제 내려와 줘야 돼. 맞지? 그럼 무슨 얘기냐? 현재 내가 0이라는 게 위치 관계 판단했잖아. 0이라는 게 요 라인을 쭉 그었을 때 여기 별표 지점 있지? 별표 지점. 0이라는 게 별표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이런 상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포인트가 별표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상황입니다. 잘 봐. 자, 마찬가지로 얘가 몇인 거야? 얘가 x가 1인 거고요. 요 라인을 쭉 그어놓겠습니다. 맞지? 잘 봐. 그러면 만약에 0이라는 라인이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0. 맞지? 그럼 여기도 그냥 여기에 대칭구조 2로 쓸게요. 맞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아까 내가 별표가 여기잖아. 별표 안쪽으로 0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보시면 제한 범위 내에서 맥스 값이 뭐가 되시냐면 여기 되십니다. 그러니까 G0 되셔요. 맞지? 자, 그 다음에 G 마 1일 때 같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가장 왼쪽 경계 즉 T 자체가 왼쪽 경계야. 왼쪽 경계를 가장 왼쪽으로 밀 텐데 문제는 여기 1이라는 게 무조건 얘겠지. 그치?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부터 폭이 이만큼 당기는 건데 그럼 얘부터 쭉 당겨 가다가 왼쪽 경계가 가장 밀었을 때 잘 봐. 이게 왜 좌측 경계야? 항상 좌측 경계는 그냥 그 자체 값입니다. 맞지? 좌측 경계가 T야. 알겠어? 그래서 좌측 경계가 만약에 쭉 가다가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다시 뭐라고? 이 별표값보다 왼쪽 치우치면 다시 한번 G0이랑 G-이랑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좌측 경계가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가장 왼쪽 갈 때가 언제야? 즉 최소값이 여기 걸렸을 때입니다. 맞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가 좌측 경계가 가장 왼쪽 갔을 때야. 다시 가시면 얘가 넘어가시면 G-1이랑 G0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면 봐, 이 값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지금 대칭으로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몇이야? 3대시겠지. 맞지?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잘 봐. 문제는 그러면 다시 G0이랑 G1이 똑같지. G1 값은 뭐냐면 G1이라는 거는 이거일 거야. 좌측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지. 그러면 이때는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에서 맥스 값인데 1부터 3까지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입니다. 역시나 이 상황도 최대값은 요거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결국 G0이랑 G1이랑 다 똑같다야. 근데 두 개 더했을 때 몇이야? 8이어서 결국은 G0 값이 뭐다? 4다는 얘기야. 알겠지? 따라서 여기 라인 값이 이제 뭐가 잡힌 거야? 여기 라인 값이 4입니다. 맞지? 그러면 답을 낼게요. fx가 최고참 계수가 a야. 축이 x마 1이야. 자, 근데 이제 이게 판단이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F3이 뭐라고 줬냐? 양수로 씁니다. F3이 양수라는 거는 이거 가지고 사실 가장 마지막 파이널은 볼록성 판단입니다. 왜 그런 거냐? 잘 보세요. F 자체가 원래 아볼로서 이렇게 됐었는데 꺾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맞지? 근데 F 자체가 원래 위볼로서 이렇게 나왔다가 꺾어 올려가지고 요걸 수도 있어. 근데 문제 자체는 3이라는 게 현재 딱 축과 꺾이는 부분 있지. 얘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 따라서 흰색 자체가 원래 F입니다. 3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3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상황은 3일담수 값이 뭐야? 음수 나고 이게 뭐야? 양수 나와. 따라서 뭐야? 원래 아볼이란 얘기야. 아볼이기 때문에 최고참 계수가 현재 양수일 거고요. 원래 아볼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지? 따라서 현재 요 경우면 축이 몇이야? 축이 x가 1인 거고 요 경우로 쭉 축을 잡았을 때 요 라인 자체가 아까 3라인이었기 때문에 대칭 넘겨버리면 요 라인이 몇이야? 마 4라인이 됩니다. 맞지? 따라서 잘 봐. 4라인, 여기가 뭐야? 마 4라인이었어. 결국 fx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마 4가 되십니다. 맞지? 근데 결국 여기가 이제 3라인이잖아. 3일담수 값이 뭐 나와야 4 나와야 돼. 따라서 f3이 몇인 거야? 4 나오기 때문에 3 넣으시면 몇이야? 2에 뭐야? 2제곱 4, a. 마 4가 몇이야? 4 나오기 때문에 몇이야? 2 나오십니다. 맞지? 따라서 요거에 2기 때문에 얘를 정리했을 때 파이널 정리할게요. 자, a가 2야. 그럼 2에다가 맞지? 문제 자체에서 저 처음에 나온 식을 정리하시면 x제곱에 마 2x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 나오십니다. 맞지? 그러면 a는 2가 나왔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입니다. 따라서 요 우측에 있는 상수값이 b이기 때문에 b가 몇이야? 마 1입니다. 최종적으로 구하시오 문제는 f 몇을 구하는 거야? a, b를 구하는 건데 a가 2, b가 마 1이어서 f 몇? 마 2를 구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14입니다. 시간 진짜 오래 찍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차근차근 영상 보고 필기를 꼭 정리하고 시험 너무너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